오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의 지급에 대해서 세심하고 강도 높은 이러한 질의들을 하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작년 제1차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할 적에 제가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 방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명분과 기준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도 논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특히 지급액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해야 되는데 그 급식비를 부모님들이 부담했다. 보전해야 된다. 간식비도 들어갔다. 전기세도 들어갔다. 여러 가지가 들어갔다. 그래서 산출해본 결과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20만이면 된다. 나머지 10만 원씩을 8만 명으로 치면 80억이다. 더 기묘한 데 쓸 수도 있다. 또 그래서 내년에도 또 필요하면은 교육희망지원금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30만 원이라고 하고 해서 언론에 딱 그게 발표를 해서 고착화가 되니까 그걸 심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급액을 10만 원으로 하는 것 갖고서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왜? 10만 원하고 30만 원 다르니까 30만 원은 세세히 따질 수가 있지만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은 10만 원 갖고서 얼마에 얼마냐 이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지급 대상에서 또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저는 말이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렵습니다. 우리 학부모들도 어려워요. 가정도 어려워요.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것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저는 제주도 교육청의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 논란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주교육의 문제들, 교육정책이라든가 교육 현안이라든가 교육 사안에 대해서 교육 주체들과 지역사회와 도정을 비롯한 기관들과 논란이 없고 갈등이 야기 안 되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속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하고 모여서 서로 문제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순리대로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하면 오직 좋겠습니까만은 모든 분들이 아까 도정마하고 도정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좀 심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교육감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못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거는 교육감님이 소통의 리더십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승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됐습니다. 이성문 교육감님이 우리 아이들 교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 말입니다. 다양성을 강조하고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주입식 단답형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강조하는 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제주교육의 모토도 뭐냐면은 존중해요, 존중. 더 존중한다 이러네요. 그 역상 교육감님은 하나의 질문에 자기가 하나의 답만을 정해놓고 그걸 따라오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저는 곤욕스럽고 난감하고 여러 사람들이 피로도를 증폭시키고 누적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육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교육 주체들과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또 도정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과 협치를 구해 나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사회문화적 자원 모든 걸 끌어모아서 해도 교육이 완성하기에 부족한데, 그러한 노력이 전혀 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좀 심한 말 같지만은 제주도교육청이 독불장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또 이제 또 우리 이성문 교육감 체제가 들어와서 우리 제주교육의 변화와 성과도 꽤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연합고사 폐지라든가 음악관 미술과 설치라든가 도세 전입금 상향 조정이라든가 또 전국 최초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이제 만들었다라든가 IB 프로그램 도입이라든가 교육감 관사를 참 내놓는다라든가 그게 좀 많이 있어요.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형무 교육감이 제주특별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제주 특성에 맞는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그러한 정책들도 많이 또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교육 주체들과 항상 이제 교육 주체들과 보면은 불협화음이 항상 불거져요. 그러니까 신뢰가 쌓질 않아. 예를 든다고 하면은 제주외고 공론화 문제, 그 다음에 올해의 방과후 학교 예산 축소 문제, 교육 주체들하고 항상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또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신설 문제, 그래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육 주체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하고도 많은 정책들을 이제 심사하는 이런 과정에서 의기투합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주도정하고도 전혀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교무상교육비 분담금 관련 갈등이 있지. 지난해 제1차 교육기반지원금에서 또 갈등이 있지. 이번에 또 오등동 공원 조성에 민간특례 사업에서 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갈등이 있지.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지급 대상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고 또 도정과 협의해야 될 것은 또 협의를 하면서 나중에 가도 될 건데 이렇게 붕 띄워서 하면은 자, 다 따라오라 이거예요. 따라오라. 우리 의회에서 정말 이 예산 추경 예산안 심사하기가 정말 난감하고 까다롭습니다. 곤혹스러워요. 제주도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좀 제주도 교육청이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교육 주체들과 또 지역 사회와 또 여러 기관들과 앞장서서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가 아쉬우니까 먼저 다가가는 것들이 그런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같으면 말이죠. 이상합니다만, 저 같으면 하니까 이상합니다만은 웬만하면은
교육감님이 도지사실에 가는 거예요. 도지사님 안 받아주겠습니까? 예? 우리 교육감님 보면은 또 권위적이에요. 오동번 공원부지 민간 그 특례사업에서도 말이죠. 필요하면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쉬우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든 이제 질의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또 이제 답변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 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뭐 이제 또 오후에 질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오전은 회의를 종료해서 오후에 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